네, 안녕하십니까. 세발라 혼자 진행하는 전격 서울 사람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동원 선수의 이제 기분 좋은 결승골로 1대0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보통 12 하위권 아주 이제 강등을 놓고 싸우는 팀 간의 경기를 보통 우리는 승점 6점짜리 경기를 하잖아요. 그 경기를 이제 이김으로써 서울은 이제 강원, 제주와 무려 이제 한 경기, 두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같은 승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약간 잔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뭐 상스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전북전은 좀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울산전, 지난주에 울산전에 되게 기분 좋은 무승부였죠. 이게 팔로세비치가 물론 막판에 좋은 기회를 날림으로 인해서 이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에 서울은 이런 팀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실리 축구를 해서 이렇게 무승부를 땄어야만 했는가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이혁이 아버지님, 다들 받으셨죠? 다행히 100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팬다님 말씀대로 옛 생각이 많이 나서 욕심을 부려봤네요. 팬다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어 방송하시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게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네요. 이게 다들 바쁘셔서. 하지만 이런 기분 좋은 승리를 또 이제 방송 없이 보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혼자 방송을 진행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서울이아님, 결방인가 보군. 네, 결방이었습니다. 영상자님, 이번 라운드는 결방인가요? 극한의 수비 축구로 승점을 딴 경기라 더 기대됐는데, 그렇죠. 이때 극한의 수비 축구, 그 서울은 이제 5-3-2로 게임을 전개해 나갔고, 그 신의 이한범을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게다가 풀타임을 소했죠. 그럼으로써 이 게임은 버리는 것이 아니냐. 약간 그 광주전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우려까지 자아냈고 하지만 이 5-3-2 아무리 이동경, 원두재, 서령우 그리고 이동준이 빠진 약간 1.5군이 울산을 상대했지만은 분명히 이 전술은 앞으로 박진섭이 이제 강팀을 상대해야 될 때 어떻게 실리 축구를 해 나가야 될지 아주 훌륭한 이제 본보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전북전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전북전에서도 저희가 뭐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원정이기도 하고 그 전북이 내일이죠. 이제 광주와의 홈 경기를 치르고 4일 만에 경기에 나선 점. 하지만 이제 서울은 7일이죠. 그 3일을 더 쉬고 나가는 점. 이거를 이제 장점으로 삼아서 활동량으로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라성 속에나 뭔 일 있는 거 아니죠? 공지도 없으니 걱정되네요. 이건 좀 다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뚱라드 형님이 이제 뒤늦게 이제 공지를 올리셨죠. 네. 하지만 이거 뭔 일이 있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도 방송을 하게 된 점 좀 미숙하겠지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꼬꼬리코 돌격대님이 이제 서울 인천전 서울 축구 원투데이 보십니까? 편에 이제 1,500원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프런트 그 실망하고부터 이제 후원을 닫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열어왔는데 저희는 뭐 이 후원은 오로지 방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서 그냥 이 방송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방송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방송을 준비할 때 너무 이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좀 사람들이 재밌게 들을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좀 고민 끝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좋게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또 관계 이렇게 쌓는 게 재밌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을 지금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일단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울산전이 일단은 좀 지난주였지만 저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는 일단 이한범 선수한테 일단 가장 크게 고무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한범 선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날 K리그 서울과 울산전이었죠. 공식 MVP는 조현우입니다. 그리고 조현우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팔로세비치의 가장 중요한 슈팅을 막아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조현우 선수가 이 팔로세비치의 슈팅이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이 경기 MVP는 당연히 이한범이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스탯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일단은 패스를 보면은 울산은 671개를 패스를 한 것에 비하여 서울은 276개, 거의 뭐 40%, 울산의 한 40%에 불과한 이렇게 패스 개수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이제 패스 순위가 나오는데 무려 이한범 선수가 이제 40개의 패스를 시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 전체 패스의 한 40%, 아니 15%를 이제 이한범 선수가 시도했고 그만큼 빌드업에도 적극적이었는데 우리가 좀 전반 같은 경우에는 이한범 선수가 이제 고강민 선수한테 이제 빌드업을 시도하려다가 좀 어이없게 공이 나가버린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한범 선수가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서 이게 빌드업이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한범 선수가 왼발도 꽤 나쁘지 않게 쓰더라고요. 왼발잡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이한범이 왼쪽 수비수로 나가는 거에 대해 걱정했던 점이 이한범이 이랜드전에서 그 FA컵 첫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때도 3백에 왼쪽 수비수로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그때는 빌드업이 굉장히 형편없었죠. 그래서 이한범이 역시 고교와 이 프로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한범은 이번 시즌에는 좀 중용받지 못하겠구나 했는데 물론 이 자리가 오스마르의 백업 자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스마르가 또 이제 광주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한범 선수도 그 백상훈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고점을 찍었다는 점이 참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헤딩 경합에서도 그 지동원 선수 다음으로 이제 5번의 헤딩 경합을 하였고 힌터제어를 이제 완벽하게 묶는데 성공을 하였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한범 선수의 성장세는 이제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선수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재밌게 좀 본 기사가 있는데 이게 그 옐로우 카드를 진행하는 이제 홍재민 그 포포트 편집장님이죠. 이분이 기사를 작성을 한 게 있는데 참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약간 약간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나 서울 팬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바로 지금 서울에 찬밥 더운 밥은 없다입니다. 이 기사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8분 만에 이제 지동원 선수의 선제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스스로 이제 템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제 광주 또한 이제 공격에서 좀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고 서울도 그냥 후반에는 그냥 승점을 지키는데 급급했고 그 광주도 그냥 뭐 교체 카드가 워낙에 뎁스가 얇고 엄원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고 조나탄도 제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그런 싱거운 게임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를 안티풋볼로 박아버리죠. 그 솔직히 여기서 그 서울 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승격이 급하지 남의 시선이 급한 거, 아니 잔류가 급하지 남의 시선이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박진서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선수들이 좀 더 쉬운 것, 체력적으로 편한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조금 더 폭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펼치지 못하는 느낌이다. 그게 뭔지 계속 찾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안양의 이우영 감독님이 아주 폭탄 선언을 했죠. 이제 훈련을 지켜보고
앞으로 이제 나아지지 않는 선수들은 과감히 명단을 제외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굉장히 참고 있다. 이제 안양 60만 안양 시민들의 혈세에는 이제 고액 연봉자도 포함되고 코칭 스태프도 이에 어긋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퇴보를 하고 있다. 이에 이제 훈련 때부터 지켜볼 것이다. 이제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이번 남은 시즌 뛰지 못할 것이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죠.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폭탄 선언이었는데 박진석 감독도 아마 조만간 계속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면은 이제 박진석 감독도 좀 터질 만한 발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서울이 가장 공격 찬스를 많이 맞이했을 때가 후반 막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필 이제 공이 이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나상호한테 집중이 되고 팔로세비치도 팔로세비치도 이제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서 이제 자기가 쫓기다 보니까 약간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볼을 전진해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약간 동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기가 좀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에이스 심리가 좀 있는 게 아닐까. 팔로세비치 또한. 그것도 있고 팔로세비치가 또 이제 나상호와의 원투 패스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또 이제 그 인사이드가 안 감긴 걸 보면은 확실히 팔로세비치가 정기적인 출전 시간을 보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공이 이제 휘지도 못하고 약간 경기력이 좀 팔로세비치는 좀 주전으로 계속 뛰어야만 좀 본연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선수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지금 팀이 괜찮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서울한테 찬밥 도움밥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참 기자석에서 90분을 버틴 것 자체가 감사패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졸리고 따분하기만 했던 경기는 서울의 1대0 승리로 끝났다. 유럽파 출신의 3명이나 보유하고도 이런 내용밖에 만들지 못하는 팀은 경기 외적 문제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짓고 음해를 만들어내고 이런 이런 논조가 과연 자신한테 계속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미 수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당신들한테 등을 돌렸다는 걸 잘 모르나 봐요. 이게 그저 높은 사람들의 아부에 저 높은 사람들의 식견만 바라보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닌지. 핵심 주장은 저도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서울은 더 뭔가 터트릴 수 있는 팀이고 참 더운 밥을 가릴 팀은 없고 하지만 이런 논조는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광주전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광주전에 오랜만에 4-2-3-1을 꺼냈죠. 그 제가 이제 4-2-3-1이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서울에는 이제 빌드업을 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4에서 고립이 중앙 수비서부터 이제 빌드업 축구를 지향하는 박진섭에게는 굉장히 이게 독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용이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기성용이 또 내려오면은 중원에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은 거기 오스마르도 헤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팔로세비치가 그 공간을 메워주러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은 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톱이 박주영이 있으니까 박주영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다운 타카를 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이번에는 확실히 좀 선수들이 활동량 그리고 기동성이 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오스마르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느 정도 메워지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이게 오스마르의 이제 포백 수비는 정말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이 경기랑 비슷한 게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휴식기 직전에 이제 치렀던 성남과의 경기였는데요. 그때 그때도 서울은 4-2-3-1을 내놨고 이제 빌드업 문제가 이제 극 극심해질 때쯤 이제 박진섭이 꺼내 놓은 게 이제 오스마르를 이제
수비로 내려서 이제 빌더 문제로 완화하겠다 했죠. 하지만 그때 뮬리치가 그 라마단 단식으로 인하여 선발에서 빠지고 그때 나온 선수가 서울킬러 박용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김남일은 이제 본의치 않게 서울한테 아주 빅 엿을 선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걸 좀 오스마르가 나오고 걱정된 게 이제 광주의 선발 라인업이 어떨까 그랬는데 다행히 허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톱에 송승민이나 김주공이 아예 톱으로 나왔다면 오스마르가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 원정에서 우리가 허율의 그 장신 그리고 그 피지컬에 밀려서 게임을 어렵게 풀어갔던 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한 뭐 방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스마르를 수비로 내릴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책 오스마르를 이제 포백의 중앙 수비로 쓸 만한 팀은 성남, 광주 이 두 팀하고는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제 전북으로 갔다가는 이제 문선민, 한교원 등 이제 빠른 윙어한테 이제 뒷공간 박살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수원 또한 이제 투톱 빅앤스몰 조합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빅을 맞다 보면은 그 투톱을 포백으로 상대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좀 뒷공간 이런 수비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확실한 빅맨이 있는 팀이 그렇게 이제는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펠리페가 좀 말컹 펠리페가 이제 주도했던 이제 빅맨 흐름이 약간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을 좀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서울은 일단 4-2-3-1로 나왔고 양한빈, 윤종규, 오스마르, 김원균, 고강민, 여름, 기성용, 고요한 그리고 조영욱, 나상호 최전방에는 이제 지동원이 이제 선발 출전했죠. 이때 저는 이제 모두의 관심사는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했는데 이제 명단에는 포함이 되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브리엘 선수가 이제 걱정 한 달간 결정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 되지 않았던 건 지동원의 존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동원 선수가 울산전에서 이제 기성용과 이 원투 패스를 통한 연계 그리고 이제 버텨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지동원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실전을 통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의 뭐 지동원에 대한 실력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고 지동원은 이거를 바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지동원은 이번 시즌에 한 3골만 넣어도 만족을 한다 했는데 지동원이 하는 거 보니까 3골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단은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여름의 변형 3백이었죠. 이게 유현태 기자님도 짚어준 게 있지만 여름이 이제 윤종규를 이제 최대한 거의 윙어처럼 앞당기고 조영욱 이제 파이널 서드에서 주로 움직이는 역할을 맡았고 아니면 이제 조영욱이 윙으로 가면은 윤종규가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맡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윤종규가 올라간 자리 역습으로 이제 광주에게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그쪽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소해 줬던 게 일단 여름이었습니다. 전반에는 적어도 여름이 측면에서 움직였던 게 제일 크고요. 그 여름이 후반에는 좀 패스 미스가 좀 잦아서 그걸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전반에는 거의 어느 한 0.7 기성용 정도 하지 않았나. 이 장거리 패스를 통해서 이제 조영욱의 침투를 이끌어냈고 또 이제 그 윤종규가 조영욱한테 로빙 패스를 찌르고 조영욱이 크로스를 하기 전에 그 여름에 패스가 있었기에 이런 패스가 되게 간단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김원식 선수가 안 좋았을 때. 그때 이제 5m 이제 패스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어려웠을 때를 저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선수가 확실히 볼을 약간 관상학적으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아, 이 선수는 열심히 뛸 상이구나 했는데 그 의외로 볼을 예쁘게 차는 스타일이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간과를 하지 하면은 안 되겠다. 여름은 이제 물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확실히 그 김진성에 비해서는 또 이제 패스의 기량도 있고, 백상훈에 비해서는 이제 개인 기량은 좀 떨어지겠지만 경기를 읽는 눈이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체프만이 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받게 될지 좀 기대가 돼. 아니, 기대가 아니고 우려가 되죠. 이게 체프만이 이대로면은 한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이게 센터백 땜빵으로나 나오지 이게 그 우려가 됐던 센터백도 지금 세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프만 선수가 이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경기에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 우려도 들고요. 그렇게 이제 전반은 이제 여름에 변형 쓰리백이 좀 효과를 보고 워낙에 광주가 또 웅크려 있었는데 초반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회복하려면은 좀 라인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김우영이 전반에는 준비를 안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에서 엄지성과 김주공의 측면 플레이로 이제 공격을 전개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허율은 전반, 후반 모두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오히려 이제 돋보였던 거는 김원식이 이제 고요한한테 스터드를 들이밀면서 태클을 했는데도 김대용은 전혀 카드를 주지 않았던 점. 오히려 그것이 이제 광주한테는 가장 특이한 점이 아니었나. 아, 그리고 초반에 이제 엄지성과 국강민의 경합. 그 광주 팬들이 그거는 좀 어떻게 아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심판 이제 소위원회 가면은 이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언제나 우리도 그렇게 당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동원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지동원 선수는 확실히 그 골을 넣는 걸 보면은 확실히 상대 수비수의 방심까지도 놓치지 않는 훌륭한 공격수다. 아직 그 정도의 신체 능력이 될 수 있었기에 이거는 지동원이 만들어낸 골이다. 그 조용욱의 침투는 좋았죠. 하지만 크로스가 이게 과연 조용욱이 도움을 얻어낼 만큼 잘했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동원의 부지런함이 만들어낸 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동원 선수가 이제 공중 정합도 해주고 이제 아래로 적극적으로 내려오면 이제 고요한이 그 자리를 메워주거나 하는 이런 움직임, 스위칭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박주영 선수한테도 이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지동원이 확실히 좀 더 이제 젊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버텨주는 힘이 생기고 이러지 않나.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떠나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나는 대체자를 찾았으니까 가도 되지? 이렇게 우리한테 물음을 던져도 예전에는 아직 당신을 대체할 선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했다면은 아마 이번 시즌에는 그래요. 이제 은퇴식 치르고 오상국 뭐 감독이든 코치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은퇴해서 식객로드 하든 우리는 당신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의 반응이 이러지 않을까 이제. 근데 오늘 그 광주전에는 좀 박주영 선수가 결정해서 혹시 부상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고 박주영 선수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고생을 안 해도 된 게 좀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때 리그를 평정했고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공격수가 이렇게 황혼기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씁쓸함과 슬픔 또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에는 좀 조영욱 선수 너무 잘해줬지만 판단에 있어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윤종규한테 일단은 유령 패스를 한 점. 그리고 자기 그 역습 상황에서 자기가 볼 잘 해놓고 슈팅을 때릴지 패스를 때릴지 결정을 못하는 거는 이게 아무리 잘했다 해도 이거만큼은 좀 약간 아쉬웠다. 백상훈 선수는 프로가 당연히 1년 차니까 이런 경기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조영욱 선수는 이제 벌써 4년 차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좀 전술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죠. 이게 올림픽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이제 센츄리 클럽이 있다면은 그게 조용욱 선수가 당연히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건 사실이지만 약간 그런 판단력까지도 그 연령별 대표팀에 뺏겨야 되나? 이런 개인적 기량까지도 뺏겨야 되나? 이런 거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용욱 선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울에 이제 집중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북전에서 서울이 이제 5-3-2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투톱 중에 한 명은 조용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격 포인트 이제 오랜 침묵에서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전반은 김원균 선수가 사타구니 쪽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상을 입었고 황현수 선수가 들어가게 됐는데 황현수 선수가 아마 이번 광주전에서도 좀 실수를 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됐다면 아마 진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이제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고 이제 공중볼에서도 허율과의 경쟁에서 후반에는 약간 여봉과의 경쟁이 많죠. 하지만 뭐 공중볼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서울 수비를 든든하게 지켜준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제 좀 우리가 황현수한테 기대하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똥라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몇 경기 잘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돌아설 준비가 돼 있고 역시 황현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더 멉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빛날 때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일단 전북전에서 구스타보와 일류첸코를 틀어막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 후반에 들어서 이제 주된 변화는 이제 여름 선수가 이제 중앙 수비에서도 솔직히 좀 균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오스마르가 전반에는 이제 킬패스 하나를 막아내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후반에는 이제 확실히 뒷공간의 문제가 좀 없지는 않았다. 그거를 이제 헛발질도 있었고 이제는 여름이 전반에는 이제 측면을 커버하면서 이제 변형 스리백을 이끌어냈다면 후반에는 여름이 이제 쓰리백의 빌드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진짜 진공 청소기 역할을 수행해 주지 않았나? 그 오스마르가 헛발질을 해서 그 광주의 공격이 되었고 황현수는 당연히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공간이 비었고 정확하게 패스가 안 돼 그걸 막아낸 게 여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고 아, 이 여름 선수를 정말 잘 데렸구나. 참 제주도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름을 보내고 홍준호를 데려갔지 않겠습니까? 제주가 또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높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홍준호를 데려온 건데 이 홍준호 선수가 이제 인천전에서 이제 무고사에게 결정적인 백패스를 언급하면서 실점을 하게 되었죠. 일단은 이 트레이드의 득가시를 따져본다면은 저희가 너무 앞서지 않나? 이 정도면은 거의 총 들고 협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축구는 길고 공은 둥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후반에는 확실히 저는 이제 후반에 좀 느낀 게 기성용은 이제 더 이상 풀타임을 소화할 선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강팀과의 경기를 소화할 때는 오히려 기성용은 전반에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기성용 선수가 그 자이든 타이든 그 축구화가 벗겨진 이후로 확실히 그 중원을 백상훈이 백상훈이 기성용 대신 섰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은 약간 중원에서 백상훈은 울산전에서 최대한 그 중원이 비는 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정말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면은 기성용은 워낙에 유럽에서도 생활을 오래 했고 노련하다 보니까 그거를 위치 선정으로 막으려는데 역시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확실히 기동력이 있는 빠른 광주의 중원 이런 많이 뛰는 이제 김원식, 이순민 이런 선수들을 좀 제어해내는데 좀 힘들지 않았나. 아,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굉장히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기성용 선수는 당연히 서울에서는 무조건 매 경기 나와야 되는 핵심인 건 확실하고 서울의 주장이자 이제 또
기성용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경기를 뛰고 유럽을 가는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당연히 기성용 선수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성용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70분부터 벌써 체력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지훈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서 이제 이게 크로스가 빗맞았기에 망정이지 물론 기성용 선수가 그때 커버를 해주는 거는 많이 잘해줬지만 그때 기성용을 빼고 다른 선수를 백상호 같이 좀 빠른 선수를 넣어서 커버를 했다면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게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 원정 때도 저희가 봤지만 이지훈과 이으뜸의 그 러닝 크로스는 정말 최악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이게 K1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장 최악의 풀백을 최악의 풀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개인 기량이 부족한 선수들 상대로도 이제 측면에서 이제 기동력으로 밀리고 이렇게 이어나간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전북을 만나고 제주를 만나고 포항을 만나는데 훨씬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안현범 정우재라는 거의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풀백을 보유한 팀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이제 저희가 전반에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치더라도 후반에 이제 수세로 다시 몰리게 될 때 이거를 과연 기성용을 비롯한 다른 이 미드필더들이 이거를 효과적으로 봉쇄를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이거는 측면 수비가 하면 되는 것과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어차피 수비는 혼자 할 거 이제 둘이 하면 더 좋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1대1을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윤종규 고강민의 수비력이 나쁘기보다는 이들이 벗겨졌을 때도 가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박진섭을 좀 활동량을 언제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빠른 선수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쉬웠던 거는 80분에 백상훈과 팔로세비치를 투입함으로써 이제 좀 너무 늦게 넣은 게 아닌가? 그때까지 이제 광주의 공격력이 여전히 무뎌서 실점을 이제 면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이제 강팀들 상대로는 우리가 이런 미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근데 백상훈이 들어가고 팔로세비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팔로세비치는 이제 공을 확실히 전진시키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고 백상훈 선수는 워낙에 서울의 캉테라고 불릴 정도로 일단은 뛰어난 활동량을 보여주었고 그 활동량으로 이제 수비 쿼트를 한번 훌륭하게 해낸 장면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적어도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이기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강팀을 상대할 때는 활동량이 많은 서울에는 또 활동량이 많으면서 어느 정도 패스도 가져가면서 공점유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고요한 여름 백상훈 그리고 팔로도 충분히 이제 공 점유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체프만이 변수인데 이제 그런 선수들을 많이 가졌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기성용을 이제 풀타임으로 세우진 않아도 된다. 기성용을 매 경기 선발로 세우면서까지 그렇게 기성용을 무리시키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에게는 품게 해준 경기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기성용이 오히려 전북전에는 후반에 나와서 오히려 공수를 조율하고 오히려 그 역습을 이끌 수 있는 한 번의 그 킬러 패스를 찌를 수 있는데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뭐 계속 품네요. 알을 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일단은 가브리엘 선수가 이제 또 들어갔죠. 그 전에 근데 가브리엘 선수를 좀 아직까지는 뭐랄까 확실히 이 선수가 발을 쓸 줄 알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확실히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부상을 한 달 끄는 선수를 저는 FM에서도 이제 아무리 선수가 주황 부상 1일이어도 이제 절대 투입을 시키지 않는 입장으로서 아무리 팀의 사정이 급하다 하더라도 지동원이 있고
우리가 뭐 톱이 정 그렇다면 차라리 뭐 정한민 선수가 지금 부상인지 몰라도 정한민도 있고 박주영도 있고 그러니까 지동원이 당연히 선발에 뛰는 건 맞는데 지동원이 지쳤을 때 20분 아니면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띄워줄 공격수는 굳이 가브리엘이 아니어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나상호를 톱으로 세우든가. 어차피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가브리엘이 스프린트를 확실히 못하고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 골키퍼 혼전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왜 걸었을까? 통증이 있어서 걸었을까? 아니면은 좀 무리하지 말라는 감독의 말을 그대로 지키려는 생각에 아예 걷지 않았을까? 박정빈은 그거를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가브리엘에게 화를 냈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가브리엘은 무슨 연유를 걷지 않았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있고 확실히 좀 부상 여파가 있다 보니까 공중볼에 있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워낙에 이한도가 좀 전투적이었고 사실 이한도가 오늘 아마 그 서울의 비수를 꽂을 뻔했죠.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지동원과 황현수가 공중볼을 놓친 사이에 이한도한테 프리헤더 찬스가 왔지만 그거를 이제 하늘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 그런 선수를 상대로 이제 가브리엘이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은 이제 공중볼을 따내면서 이제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이제 앞으로 서울에는 이제 가브리엘 같이 이런 장신 선수에 대해서는 집중 견제가 쏟아질 것은 당연하고 그거는 이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광주의 수비가 그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브리엘 선수를 이렇게 혹사를 시킬 거면은 차라리 부상이 회복되고 그냥 차라리 지동원이 그때 다쳐서 나오지 못하면 몰라. 굳이 가브리엘을 무리를 시킬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브리엘 정말 착하고 정말 성실한 공격수인 것 같아요. 벌써 친화력도 좋고 백상훈이 가브리엘의 장점 한 가지만 말해보니까 뭐 생각보다 귀엽고 또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공중볼에 때려주니까 나는 이제 세컨볼만 보고 달리면 된다. 이렇게 팀에 좀 도움이 돼서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그거를 보면은 가브리엘이 또 이제 펠리페리 키워낸 박진석 감독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가브리엘이 싹수가 있는 선수인 건 확실한데 이런 가브리엘을 부상이 있음에도 이렇게 이제 출전을 시킴으로써 폼이 내려가는 거 보고 싶은 팬들은 없을 거예요. 아직은 좀 지동원을 오히려 더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전북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키포인트는 활동량이 맞는 것 같고요. 전북은 이제 내일 11일 이제 광주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릅니다. 거기서 이제 전북의 포스터는 엘류첸코 그리고 구스타보의 트윈타워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둘이 이제 출전 시간을 받을 건데 이게 공격적으로는 물론 이 둘이 나가면은 날카롭겠죠. 하지만은 그만큼 공격에 힘을 싣는 대신 그만큼 미드필더는 광주의 빠른 역습에 대비하느라 활동량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김상식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릴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더운 날씨에 교체도 5장이겠다. 어차피 웬만한 선수는 다 뜁니다. 20분씩 30분씩 다 뛰고 땀 많이 흘립니다. 진짜 날씨 많이 덥습니다. 저도 오늘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아침에는 너무 뜨겁다가도 이제 또 바다가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비도 오고 이러는데 전주는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더블 스쿼드를 자랑하는 전북이라 할지라도 4일의 일정에서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핵심 선수가 있을 것이고 그 선수들이 이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서울은 이제 전방에서부터 이제 단단히 압박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압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투톱이 적절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북을 상대로 폭백을 쓴다. 이거는 좀 구스타보, 문선민, 한교원 이런 빠른 선수들을 막기에는 좀 폭백으로는 서울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5-3이 이 전술을 아마 박진섭이 들고 나올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활동량이기 때문에 기성용을 좀 후반 조커로 남기고 여름 백상호 고요한이 산미들을 한번 보고 싶다. 이 산미들이 백승호, 최용준 이런 쿠니모토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거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설령 그게 이제 뭐 퇴장으로 이어질지라도 일단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어차피 뭐 전북의 측면 공격이 날카롭다지만 이 또한 이제 중원에서의 공을 거쳐서 이 공이 올바로 와야만 이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전북의 모든 길은 중원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원에서의 강한 싸움을 걸어줘야 그나마 전북의 이 강한 공격력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마 3백에서 이제 오스마르가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오스마르가 아마 이제 이 전북에서는 선발로 구스타브가 나오기 때문에 구스타브의 공중볼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오스마르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아마 이제 고강민 선수가 이제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어, 고강민 선수가 참 부상 복귀해서 우리 서울이 잘 나가고 있고 아주 고마운 선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이제 이태석 선수도 부상 복귀하면 이제 번갈아서 쓰면 되니까 이태석 선수가 이제 제 폼을 찾을 때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양한빈 선수가 이제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했는데 아마 양한빈 선수는 이날 이제 날씨가 덥지 않았다면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광주 슈팅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양한빈 선수의 약점이었던 이제 그 측면에서 들어오는 공처리랑 이제 공중볼 이런 게 양한빈 선수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날 광주가 세트피스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양한빈 선수가 공을 이제 캐치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양한빈은 리그 탑급 키퍼가 맞는 것 같다. 자신의 이제 단점까지 이제 보완해 나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얼마 될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이런 선수가 이제 앞으로 떠나게 되면은 서울은 당분간 너무 그리울 것 같다. 이런 선수를.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편집을 하면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전북전 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승점 1점이라도 따고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13경기를 무승으로 보냈던 그 기간만큼 서울 팬들은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고요한 선수도 그 주민 서울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뛰면 된다고. 네, 고요한 여름 백상훈이 개같이 뛰면은 비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건 바라지도 않을게요. 비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전북전 그 활동량 하나 기대를 한번 품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세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